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오늘은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역사 온라인 수업 진행된다는 거 잘 알고 있죠? 네, 여러분들 책상에는 지금 교과서와 필기구를 잘 놔두고 이 영상을 시청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등교 수업 때 예고했던 대로 앞으로는 EBS 온라인 수업을 다 빼버리고 선생님이 자체 제작한 이 대단원 정리 영상을 나눠서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단원 정리 영상 1, 2단원 1시간씩 넘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피곤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서 선생님이 앞으로는 이렇게 나눠서 올릴 테니까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대면 수업 때 몇 번이고 강조했어요. 시험 대비 차원에도 있고 여러분들 대면 수업을 못하는 단원을 정리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꼭 시청해야 절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그 댓글에 성심성의를 다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수업 힘차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시작합시다. 지난 1, 2단원에 이어서 3단원인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입니다. 그중 첫 번째인 고구려가 수와 당의 침략을 물리치다입니다. 여러분은 교과서 66쪽과 67쪽을 펴놓고 이 영상을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6세기 말입니다. 500년대 말이겠지요. 중국으로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통일한 국가가 등장합니다. 네, 바로 수나라입니다. 중국의 새로운 통일 왕조가 들어서니까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급속도로 변화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우리 한반도에 있던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6세기이면 당시 한강 유역을 차지하여 전성기를 누리던 국가는 어느 국가인가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라 여러분들은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백제 고구려에 이어서 6세기는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이 신라는 어떻게 한강 유역을 차지했었죠? 예,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이 씩씩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선생님이 분명 지난 시간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어요. 네. 자, 백제와 신라는 원래 동맹을 맺어서 자신들보다 강한 국가인 고구려를 견제하고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끝내 이 나제동맹은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뺏어오죠. 하지만 당시에 신라의 왕이었던 누가? 진흥왕이 백제의 뒤통수를 때려버려요. 바로 신라의 배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에 분노한 백제의 성왕이 진흥왕과 관산성에서 싸웠지만 죽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는 현재 고립 상태예요. 왕따인 거죠. 한강 유역을 다시 되찾고 싶었던 고구려와 백제는 신라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제는 뒤통수 맞았잖아요. 복수해야겠죠? 그래서 바다 건너 이웃 국가인 외와 그리고 옛날엔 적이었지만 지금은 공동의 적인 신라를 두고 신라를 치기 위해서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을 합니다. 신라는 이제 위아래 옆으로 정말 완전히 포위를 당했어요. 그쵸? 자, 이 자세한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백제가 신라한테 배신을 당해서 이 외와 그리고 이 고구려와 함께 우호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죠? 신라는
위아래로 다 적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에 놓인 신라는 바로 이 중국을 통일한 왕조인 수나라에 손을 내밉니다. 자,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제 지금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라는 수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고구려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고구려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이 고구려는 일단 수나라와 대립 관계에 놓여 있어요. 그쵸? 네. 자, 중국 전역을 통일한 이 수나라는, 중국의 영토를 더 넓히기 위해서 슬슬 어디로 눈을 돌려요? 네, 바로 이제 한반도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한반도로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이 수나라가요. 자, 근데 이 한반도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수나라가 한반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방해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 녀석들이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자, 이 고구려가 수나라가 한반도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고구려가 육상으로 이제 한반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수나라와 고구려는 사이좋게 지내지 못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수나라가 너희 고구려 딱 기다려, 금방 혼내주러 간다잉, 이러고 있으니까 고구려가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수나라가 함부로 까부지 못하도록 수나라 이 위쪽에 있는 유목민족인 돌궐과 고구려가 상당히 친하게 지냅니다. 자, 이 돌궐은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말 위에서 생활하고 말 위에서 전투를 하는 기마전술이 상당히 높은 민족입니다. 이 수나라는 고구려와 돌궐이 짝짝꿍하고 있는 게 아주 꼴불견이에요. 그런데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냐면 까딱 잘못하면 이 수나라가 멸망할 수 있거든요. 이렇듯 고구려와 수는 동아시아에 패권을 넣고 대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는 생각을 합니다. 수나라 쟤네는 언제든지 분명히 쳐들어올 거야. 그래서 우리 원래 그 선방이 제일 중요한겨. 먼저 쳐야 반은 이기고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서지방을 먼저 때립니다. 고구려가 이렇게 먼저 때리니까 수나라가 말합니다. 니네가 지금 우리 때렸냐? 상당히 아프네. 너네 딱 기다려 하고 바로 수의 황제인 문제가 30만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고구려로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로 침공을 해요. 하지만 고구려는 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강력했고요. 하필 장마기간이랑 겹쳐서 수나라의 병사들은 전쟁으로 인해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장마기간으로 인해서 병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과도 없이 수는 다시 고구려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수의 황제인 문제는 그렇게 이제 고구려 이놈들을 내가 이기지도 못하다니 이놈들 하면서 죽어요. 그 뒤를 이은 아들인 황제인 양제. 이 양제는 113만의 대군을 이끌고
다시 고구려로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동성, 이 옆에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 이 요동성 있어요. 수나라가 이렇게 들어와서 요동성을 간데, 이 요동성을, 함락시키지 못해요. 요동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양제가 30만의 별동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냐? 바로 평양성을 공격해요.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이 평양성은 어디죠? 네, 맞아요. 바로 고구려의 수도예요. 어떻게든 이 평양성을 지켜야 해요. 그쵸? 이때 고구려의 전략가인 누가? 네, 을지문덕 장군이 등판을 합니다. 네, 을지문덕 장군이 등판을 합니다. 이 수의 별동대를 유인을 해요. 유인을 해서 살수, 지금의 청천강을 건널 때 공격해서 크게 물리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전투죠? 네, 612년에 살수 대첩입니다. 이 살수 대첩이에요. 이 살수 대첩과 관련한 영상을 선생님이 짧게 준비해 왔습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영상을 통해서 살수대첩으로 을지문덕 장군이 수많은 당나라군을, 당나라가 아니죠. 자, 수많은 수나라군을 물리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청해 볼까요? 네, 영상 잘 봤나요? 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을지문덕 장군이 청천강, 즉 살수에서 둑을 이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친구도 있을 텐데요.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후대 역사가들이 그랬을 것이다 하고 쓴 기록 중 하나일 뿐이죠. 이 점 명심하세요. 자, 그 뒤에도 수나라는 끈질기게 고구려를 침입합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다 물리쳐요. 결국 수나라는 고구려와의 무리한 전쟁으로 국력 소모가 많았고요. 하필 국력이 소모되어 있을 때 수나라 안에서 반란이 발생해요. 이제 수나라는 그때 당시에 대우나라는 것을 건설하고 있었어요. 이 대우나를 건설하기 위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요.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요.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고 있을 때 이 큰 공사를 위해서 이제 세금도 많이 걷고 백성들을 이제 노동력으로 많이 착취했어요. 이러다 보니 이제 백성들은 불만이 가득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수나라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러한 수나라의 뒤를 이어 새로 등장하는 왕조가 있었으니 바로 당나라입니다. 수의 멸망 이후 당의 왕조가 성립을 합니다. 당나라는 건국 초기에는 고구려와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당태종 이세민이 즉위한 이후에는 고구려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당태종은 야욕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당나라 놈들이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고구려는 천리장성을 쌓아서 당의 침략에 대비하였어요. 이때 이제 당나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었던 대당강경파인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우리 선생님과 등교 수업 때 삼국 통일에 대한 수업을 들었을 때 그 김춘추의 외교 그 영상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영계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허수아비 왕인 보장왕을 왕위에 세우고 스스로 대망리지에 올라서 권력을 장악했다는 설명도 영상을 통해서 같이 했었어요. 기억나죠, 여러분? 당태종은 이러한 영계소문의 쿠데타, 정변을 구실로 영계소문이
정변으로 실권을 장악하고 보장왕을 왕으로 세워서 당의 강경 외교를 했다는 이 구실로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어떻게 일개 신하 따위가 왕을 죽이고 지가 나라의 권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침공한 것이죠. 근데 사실 영계소문이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려는 사람이었다면 또 몰라요. 하여튼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당태종 이세민이요. 이 사람이 당태종 이세민이에요. 이 사람은 영계소문이죠. 그쵸? 하여튼 당나라가 침공을 해서 이 요동성과 대감성을 차례대로 함락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 안시성을 포위하였는데, 자, 이 안시성, 우리 조인성 형님이 찍은 영화 중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중에서도 본 친구들이 있고 안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과 당태종이 대치를 합니다. 네, 대치를 해요. 그게 바로 645년입니다. 그리고 당태종을 이때 우리 고구려 양만충 장군이 백성들과 함께 물리쳐버리죠. 이 당태종은 안시성 전투에서 눈 하나를 잃고 돌아갔다고 해요. 눈 하나가 없어서 이렇게 예전에 궁예처럼 이걸 쓰고 다녔어요. 이렇게 눈 하나를 잃고 돌아갔고요. 이렇게 당나라도 수나라에 이어서 고구려라는 큰 산을 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구려는 수나라에 이어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냄으로써 외세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가 이렇게 방파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외세와 싸울 일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고구려도 계속된 전쟁으로 국력이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고구려의 대외항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은 삼국통일인데요. 여러분 수행평가를 위해 등교 수업 당시 선생님과 직접 수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통일 이후를 영상으로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만나도록 할게요.